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요즘 우주산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시장에는 세 부류의 투자자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스페이스X 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갖기 위해서 기다려온 테슬라 주주들. 둘째, 혹시 대장주가 상장하면은 수급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로켓랩 투자자들. 셋째, 우주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지길 기대하는 순수 우주 투자자들.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서 스페이스X가 12월에 새로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거론된 기업 가치는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죠. 2026년 하반기 IPO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로켓슬라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 거죠. 왜 시장은 끊임없이 이러한 천문학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부터 하나 풀고 가시죠. 사실 스페이스X는 지금 당장 상장이 급한 회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장을 싫어했죠. 그동안은 세컨더리 세일, 즉 구주 매각만으로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아주 스무스하게 조달해왔습니다. 외부 주주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일론의 독재적인 경영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6년 하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거론되는 걸까요? 단순히 주식시장이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 그 답이 스타쉽의 기술적인 성숙도와 화성의 티켓팅의 시작이 맞물리는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이 로켓을 개발하는 단계 수백억 단위였다면은 2026년 이후부터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누이 말했죠. 화성에 자립 도시를 건설하려면은 스타쉽 1000대가 매년 필요하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스타쉽 1000대를 찍어내는 생산 라인, 그걸 쏘아 올리는 거대한 발사 타워들, 그리고 지구 궤도에서 연료를 채워주는 궤도 급유 인프라까지. 이건 기업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즉 수천억 달러가 쏟아져야 하는 시기가 2026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몇 곳에서 모을 수 있는 돈으로는 이 밑빠진 독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과 개미들의 돈이 모인 거대한 바다, 공개 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들여야만 가능한 미션인 거죠. 게다가 2026년은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대접근기가 있는 해입니다. 이때 스타쉽의 무인 착륙선들이 화성으로 출발해야만 하죠. 성공한다면은 그 모멘텀으로 IPO를 터뜨려서 화성 식민지 자금을 땡겨오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이번 상장설은 일론 머스크가 시장에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R&D 단계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매스 프로덕션이다. 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라.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스페이스X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발사체 기술, 완벽한 수직 기어라, 일론 머스크란 천재, 다 맞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봤을 때는 진짜 핵심이 따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로켓 쏘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을 볼까요? 로켓 발사 매출은 54억 7천만 달러. 그런데 스타링크 매출은 68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미 스타링크가 발사체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훨씬 더 아주 가파르게 벌어질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팔콘 9은 1년에 200번을 쏘든 300번을 쏘든 마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경쟁에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성장의 상방이 닫힌 사업이죠. 국가 전략 자산으로 국방 수요와 민간 수요를 담당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는데 매출 70억 달러를 뽑아내고 있죠.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료 기반의 엄청난 고바진 사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돈이 안 되지만 기술적 혜자가 있는 발사체는 길을 닦고 그 위에 돈이 되는 스타링크를 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 특히 곧 다가올 D2D 기술로 B2C 시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통신을 연결하는 시장을 장악한다면은 이건 게임 끝입니다. 스페이스X가 핵심 주파수를 수백억 달러에 인수하고 전용 칩까지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8천억 달러를 넘어 꿈의 1조 달러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인 화성 그 자체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볼까요?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이자 최악의 자본 효율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IPO를 한다는 것은 이제 회사의 주인이 일론 머스크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 매년 실적과 현금 흐름을 체크합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배당을 원하고 자사주 매입을 원하죠.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스타링크 수익을 당장 수익성도 없고 성공 보장도 없는 화성이라는 볼모지에 몽땅 쏟아붓겠다? 심지어 스타쉽 1000대를 만드는 생산 라인을 짓고 도시 건설 자재를 옮기느라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겠다? 시장은 여기에 발작하는 겁니다. 스타쉽 테스트 도중 엔진이 터지거나 발사가 지연될 때마다 미디어는 화성의 꿈은 멀어졌다면서 공포를 조장할 거고 주가는 이에 따라서 요동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테슬라가 모델 3 생산 지옥을 겪었을 때, 그리고 FSD 완성 시점이 계속 밀릴 때마다 주가가 얼마나 끔찍한 변동성을 겪었는지, 스페이스X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화성 이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페이스X는 역설적으로 스타링크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이라는 돈을 먹는 하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스타링크가 단순히 흑자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현금 창출 기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경쟁사들을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고 D2D 기술로 스마트폰 통신 시장까지 독점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스타링크의 마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게 되면은 화성 프로젝트 전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켓슬라는 개인적으로 2026년 하반기 상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스타링크의 D2D 서비스가 전 세계에 깔리고 통신사들이 백기를 들면서 완벽한 독점 구조가 완성된 뒤에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화성 리스크를 애교로 봐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까요?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 신고서를 제출한다면은 과연 사업 목적에 단순히 위성 인터넷만 팝니다라고 적을까요? 현 시점에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시장을 흥분시킬 새로운 내러티브를 판매했던 인물이죠.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회사로 정의된 것처럼 말이에요. 스페이스X가 시장에 던질 다음 키워드, 저는 감히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 우주에 서버를 둔다고? 너무 먼 공상과학 아니야? 시야를 우주로 돌리기 전에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실리콘밸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할까요? 멋있어서요? 아닙니다. 지구에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계획된 데이터 센터 중에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겨우 10% 남짓입니다. 나머지 90%는요, 전부 보류 상태입니다. 이건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AI 서버를 돌릴 전기와 전력망이 터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전기를 끌어오는데 수년이 걸리는 게 지금 지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하늘 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스타클라우드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최근 이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100을 탑재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 뒤에는 엔비디아와 Y 콤비네이터 같은 최고의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구의 전력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우주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의 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10년에서 20년 내로 기가와트급 거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이미 우주정거장에 서버를 보내고 위성에서 AI를 바로 돌리는 궤도 엣지 컴퓨팅을 실증하고 있죠. 구글 또한 AI로 우주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제프 베조스는 아직 궤도로 올릴 로켓이 부족하고 MS와 구글은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다르죠. 이미 수천 개의 스타링크가 지구를 감싸고 있고 여기에 자체 칩만 얹으면은 그 자체로 엣지 컴퓨팅이 됩니다. MS와 구글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곧 스타쉽이 떠오르게 됩니다. 수백 톤의 서버 장비를 우주로 헐값에 나를 수 있죠. 이거는 베조스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즉, 스페이스X는 경쟁자들이 꿈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버전을 모두 집어삼킬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발사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우주에 올린다. 이 능력이 있으면은 오늘은 통신회사였다가 내일은 데이터 센터로, 모레는 우주 기반 요격기 사업자로 순식간에 피벗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유연성이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조차 절대 넘볼 수 없는 물리적인 혜자입니다. 샘 알트먼이 최근 발사체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고려했다는 소식도 결국 이 발사 주권 없이는 AI 시대의 우주 인프라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상정과 함께 공개 시장에 이렇게 외칠 겁니다.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포화 상태다. 우리는 우주에 무한한 서버실을 짓는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로켓,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저렇게 다 해먹으면 로켓랩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아닌가요? 시장을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논리는 우리의 걱정과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로켓랩에게 역사상 가장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로켓랩에게 드디어 제대로 된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장외에서 8천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 후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시장은 즉시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도대체 스페이스X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답은 하나죠. 발사체와 위성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대담한 추측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영리한 피터백과 로켓랩 경영진이 이 거대한 파도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로켓랩이 스페이스X 상장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궤도 서비스나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포지셔닝 전략이죠. 온 세상의 돈이 우주 섹터로 쏠리는 그 타이밍에 보란듯이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봐라, 너희가 열광하는 스페이스X의 모델?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저들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뉴트론의 첫 발사, 그리고 로켓랩이 보유한 역대 최대 수준의 현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중립성의 가치입니다. 우주 시장이 커질수록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는 점점 더 비대해질 겁니다. 통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그렇게 되면은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기존 방산 업체들도 스페이스X는 파트너가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에게 내 핵심 위성을 맡기고 싶을까요? 내 돈을 적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스페이스가 아니면서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미친 듯이 찾고 싶을 겁니다. 이 거대한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은 누구의 편도 아닌 우주의 스위스와 같은 중립적인 발사체 기업, 전 세계에 딱 하나, 로켓랩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스페이스X의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 성장 내러티브를 로켓랩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주식 용어로 내러티브 동조화라고도 하죠. 스페이스X가 비싼 이유는 곧 로켓랩이 비싸져야 할 이유가 되는 거고, 1등주의 멀티플 확장이 2등주의 폭발적인 리레이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로켓랩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위성의 눈, 위성의 심장, 위성의 입, 그리고 이 모든 걸 쏘아 올릴 발사체까지 스페이스X의 성공 방정식을 완벽하게 복사해둔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은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사 주권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마음만 먹으면은 변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로켓랩도 발사체라는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시장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죠. 스페이스X 때문에 이 입장권의 가격이 솟구치고 있는데 같은 티켓을 진 로켓랩의 가치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주는 넓고 기회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로켓으로 자신의 꿈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들 뿐이죠. 발사체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우주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로켓랩 투자자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로켓슬라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 우주산업의 변곡점을 읽고 그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켓슬라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은 실시간 번역, 어딩풀, Q&A 해석,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준의 리포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로플렉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